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코프 H입니다. 지난번에 스위프트 기본 문법 두 번째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영상이 앞서서 스위프트 UI와 스위프트 기본 문법 영상을 두 개로 따로 나누어서 올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재밌는 게임 하나를 만들면서 이 스위프트 UI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익혔던 여러 가지 스위프트 UI 기본 개발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 게임은요, 숫자 야구라는 게임인데요. 이 숫자 야구라는 게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세 자리 숫자를 맞추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자세한 규칙은 일시정지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숫자 야구 게임을 만들면서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for each라는 개념을 새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UI의 다양한 컨트롤이나 뷰, 그 다음에 구조체, 그 다음에 소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 소스가 분리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퍼블릭, 그리고 그 외 메서드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 자리 입력하고 그거를 체크해서 맞으면 밑에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입력할 때 여기 히스토리에 해당 숫자가 나타나게 되죠. 총 9회 안에 맞춰야 되는 게임이고요. 딜리트를 누르면은 마치 여기 맥북에 있는 딜리트 키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키보드라는 백스페이스 키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앱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름을 변경해서요, 넘버 스트라이크라고 할게요. 이 넘버 스트라이크라는 앱을 열어서 프로젝트를 열어서 여기도 넘버 스트라이크로 바꿔주고요. 또한 아이콘을 이렇게 바꿔주고 강조 색상을 하늘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뷰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버튼들이 있는데요. 먼저 텍스트부터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스택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주시고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버그가 난 것 같으니 잠깐 한번 앱을 껐다가 다시 켜서, 그 다음에 텍스트가 가로로 2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h스택을 사용해 줍니다. h스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고요. 얘는 패딩을 통해서 이렇게 좀 띄워준 다음에 얘는 라지 타이틀과 라지 타이틀을 적용을 해서
글씨를 좀 크게 만들어주고 액센트 컬러를 적용해서 글씨를 퍼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 패딩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한 5 정도로 줄이면은 한 3 정도로 줄이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얘는 패딩을 통해서 조금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패딩으로 좀 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요. 버튼을 어떻게 만들 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2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12개의 버튼을요,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은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왜냐면 H 스택도 한 4개 써야 되고요. V 스택도 이렇게 써야 되고, 버튼만 12개를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때 for each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 먼저 이중배열을 먼저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중배열은요, 이 버튼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도로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전부 스트링 형태로 만들어준 후에 아까 전에 딜리트 버튼이 있었고, 다음에 체크 버튼이 있었죠. 딜리트는 델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버튼 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V 스택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for each라는 구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each라는 구문은요, 쉽게 말하면은 스위프트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문 같은 것입니다. 이 for each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안에 내용물만 다른 똑같은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항목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것을 동일한 형태로 쫙 뿌려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for each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H 스택을 이용해서 버튼을 가로로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for each는요, 이 각각의 이중 배열 안에 있는 이 각각의 배열을 할당을 하고요. 이 로우에. 다음에 두 번째 for each는요, 이 로우에서 각각 요소들을, 즉 배열의 요소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버튼을 만들어 주고요. 액션을 이쪽에 박아주고 텍스트 아이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지만 버튼의 형태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조정을 할게요. 폰트 타이틀 3 2로 할게요. 타이틀 2, 그리고 버튼의 프레임을, 버튼의 스타일을 보더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만 이게
글씨 때문에 조금 윤곽이 일정치가 않죠. 그래서 크기를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width 70 얼라이먼트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 프레임이 한 번 더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텍스트 쪽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예쁘게 잘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 텍스트를 먼저 좀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텍스트는요, 히스토리 이렇게 손을 보고 이쪽은 (1이닝) 이런 식으로 손을 본 후에 여기에는 패딩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horizontal, 그리고 이쪽도 그 방향을 horizontal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기 좋게 이렇게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노스페이스 디짓을 걸어주면 모양이 좀 더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모노스페이스 디짓은요, 말 그대로 스페이스가 하나의 사이즈로 이렇게 고정한다는 의미인데요. 주로 고정 포클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모노스페이스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여기도 모노스페이스 디짓을 걸어주면요, 이제 조금 더 통일성 있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요, 플레이스 홀더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선언되는 것들은 전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뷰를 구성하는 화면과 게임을 돌리는 코드를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여기서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게임 구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닝은 여기 1로 두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도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볼은 제로로 두고요. 또한 이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isWin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서 일단은 false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많아졌는데요. 이거를 전부 잘라서 새로운 스위프트 파일로 만들어준 다음에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합니다.
여기서는 컴퓨터가 숫자를 생성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랜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 사용에 필요한 파운데이션 파일을 불러와 주고요. 그 다음에 struct game 이라는 game이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think number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게임 구조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current game이라고 하는 구조체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urrent game 구조체 인스턴스는요, 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이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 게임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VR이 빠졌네요. VR을 넣어주고 여기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초기화를 따로 요구하진 않네요. 그러면은 public func new game 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얘는 three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이것을 스트링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three number가 count가 3보다 작을 동안에는요, 이 넘버를 int에 랜덤으로 돌려서 0부터 9까지의 랜덤으로 돌립니다. 근데 만약 이 3 넘버가 contain 넘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기는 int가 돼야 되겠죠. int 넘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 3 넘버에 넘버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료하면요, 이 current game의 think number를 3 넘버로 채우겠습니다. 또한 inning도 1로 초기화주고요. inning도 1로 초기화해주고 strike도 0으로 초기화해줍니다. 볼 역시 0으로 초기화해주고
is win의 경우에도 false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요. my app에서는요, init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new game이라는 함수를 실행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하면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 new gam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여기에는요, current number라는 숫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e-number, pre-checke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대시 3개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 3개 부분은요, pre-checked라는 변수를 연결을 해주고, 이 이닝의 경우에는요,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current 게임의 이닝이 10보다 작다면요, 즉 9회까지일 때는 current 게임의 이닝만큼을 표시를 하고 이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요,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구분이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이 눌리는 것에 대한 처리를 할 건데요. 이 버튼이 눌리는 것에 대한 처리는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버튼이 눌린다면요, 바로 알 수 있게요, 아이템을 사용해서 바로 받도록 하고, 이 텍스트를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text inOutStr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를 함수에서의 상수가 아닌 변수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이템 대리면요, 텍스트가 비어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텍스트에 remove last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워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중 else if 아이템이 책이면요, 이 버튼이겠죠. 이 버튼은요, 만약에 텍스트가 카운트가 3일 때에만 이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그 이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프리체크드에는요, 텍스트를 넣어주고
여기에는 뭔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혹은 텍스트를 remove all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전부 지우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이 체크를 눌렀을 때 이 숫자에 얘가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해서 이쪽에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 게임에서요, 게임이라는 파일에서요, 그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아닌 거, 즉 여기 숫자들이죠. 그렇다면요, 이 텍스트의 카운트가 3보다 밑에일 동안에는요, 텍스트의 아이템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연결을 안 했죠? 여기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 내려주고요. 버튼 pressed라는 함수를 넣어주고, 얘는 inout을 넣어줬기 때문에요, and를 사용해서 current number를 연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험 삼아 동작을 해볼까요? 이쪽에 나타나질 않는군요. 이렇게 current number를 지정을 해주고요.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복 입력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숫자 야구의 특징은요, 중복이 없어요. 중복이 없기 때문에 이 중복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버튼들을 disable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 속성을 사용해서 처리가 가능한데요, disabled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disabled에 대한 속성은요, 나중에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뷰는 다 완성이 됐어요. 뷰는 다 완성이 됐는데 게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public func new round 밑에 한번 넘버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public func check number 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는요,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strike가, 그래서 current game의 strike를 0으로 바꿔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얘네들은요, 체크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프셋, 인덱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 만약에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넘버의 약자인 num을 이용해서요, current game의 think number라는
상수를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num이 contain을 할게요. 이 텍스트에 대한 인덱스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인덱스는요, 텍스트의 인덱스고요. 텍스트의 start 인덱스로 시작을 해서 오프셋을 i만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넘버 인덱스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하면 넘버 역시 똑같은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요. num 인덱스가 num.start index offset by I 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요, 텍스트 인덱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텍스트 인덱스가 contains 텍스트 인덱스를 포함을 한다면요, 볼을 먼저 증가를 시킬게요. 볼을 먼저 증가를 시켜서요, 만약에 num 인덱스가 텍스트 인덱스랑 같으면요, 그때는 볼을 하나 빼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에 1을 넣어줄 겁니다. 이 볼은요, current number의 볼이죠. current 게임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current 게임의 볼이고, 여기도 current 게임의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승패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current 게임의 스트라이크가 3개면요, is win true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스트라이크가 3개라는 건요, 숫자랑 위치가 전부 3개 다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라이크가 3개면요, 이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요, current 게임에 이닝을 하나 추가시켜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바로 이 check number를 넣어줄 겁니다. 텍스트를 넣어주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이쪽에 변화가 전혀 없으니. 그러면요, 이번에는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좀 인수를 많이 받네요. 그리고 반환을요, 불리언 형태로 반환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s disabled가 불리언 값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언형으로 되게 됩니다.
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is win 이 참이면요, 이 전체를 비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닝이 9를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를 시킬 겁니다. 이 iswin과 inning은요, current죠. current game 그리고 current game의 inning은 역시 9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true로 해줄 거고요. 만약에 텍스트가 컨테인을 합니다. 뭐냐면요, 아이템, 이 버튼의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으면요, 역시 true를 반환합니다. 그게 아니면요, 그냥 그대로 냅둡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disabled에 이 버튼 disabled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이템 넣어주고 current number를 넣어줍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inning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9가 넘어간 이제 9회째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표시해줄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여기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display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텍스트를 마찬가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반환을 하고요, 만약에 inning이 만약에 현재 게임의 inning이 9보다 크거나 혹은 이 current 게임의 is win이 결정이 되었다면요, current 게임의 think number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완전히 비었다면요, 이렇게 줄 3개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요, 입력한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이 current number의 number display죠. 자, 확인해 볼까요? display number가 맞죠? display number, play number, current number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거나 이기게 되면은 원래 뭐였는지 숫자를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를 출력해야 되는데요. 이 점수를 출력하는 방법은요, 역시 여기에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isplay score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역시 이쪽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겼다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닝이 9보다 크면요, you lose라는 표현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닝이 1일 때요, 즉 1이닝일 때는요, 이렇게 game starts라는 문구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이닝은요, 커런트 게임의 이닝이고, 만약에 커런트 게임의 스트라이크가 0이고 동시에 커런트 게임의 볼도 0이면요, out이라는 글자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요, 커런트 게임의 스트라이크를 출력을 하고요. 혹은 커런트 게임의 볼만큼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display score라는 함수를 넣어주면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게임이 정말로 다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게임에 대한 구조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다양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건을 판단하고 조작을 하고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or each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버튼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이 버튼이 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 있는 해당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 GitHub에 올라갈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GitHub 주소를 남겨둘 테니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Swift UI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